네, 안녕하십니까? 질문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쟁 환경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분명히 회원 성장 가이던스가 올라간 것을 보았는데, 이는 명백히 긍정적입니다. 그것이 단순히 내부 마케팅 노력과 브랜드 인지도의 결과인지, 아니면 한 걸음 물러나서 시장의 경쟁이 잠재적으로 덜 치열해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자본 제공자들과 여러분이 보고 있는 우량, 자산 선호 플라이트 투 퀄러티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그에 대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많은 요인의 함수입니다. 첫째, 비보조 브랜드 인지도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비보조 브랜드 인지도를 더 높이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디지털 마케팅 역량과 퍼포먼스 마케팅 전반에 걸쳐 생산성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3분기에 달성한 9.1%의 비보조 브랜드 인지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4분기에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우리는 다수의 신제품 출시를 앞두고 있으며, 이는 단순히 신제품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원스톱 샵이라는 인지도를 높여줌으로써 간접적으로도 기여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의 목표는 연말까지 크립토 매수, 매도 및 보유 기능을 출시하는 것입니다. 또한 SOFI페이를 다른 국제시장으로 계속 확장할 것입니다. 두 번째 버킷은 신제품이고, 세 번째는 우리가 어떤 채널에서 어떤 제품을 마케팅해야 하는지에 대해 꽤 잘 이해하고 있으며, 채널별 고객 획득 비용을 잘 파악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효율적인 비율로 더 많은 마케팅을 계속 추가하고 수익성과 성장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분기보다 4분기에 더 큰 규모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우리의 확신이 있습니다. 출시할 신제품들과 브랜드 인지도에서 얻을 혜택에 더해서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확신을 이끌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의 목표가 마케팅과 브랜드 인지도 및 지출의 효율적 경계선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선형 곡선을 따라 계속 이동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더 빨리 성장하기로 선택한다면 효율적인 비율로 지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많은 업사이드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질문을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앤서니, 비개인 대출 사업에서 더 빠른 성장을 보고 계신데, 이는 다각화 관점에서 정말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예금 기반 대출대 대출 플랫폼 비즈니스라는 측면에서 재무상태표상의 성장에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에 대한 당신의 생각을 변화시키나요? 그리고 대출 플랫폼 비즈니스에서 비개인 대출에 대한 기회가 있습니까? 대출 실행 믹스가 조금씩 변함에 따라 자금 조달 믹스가 어떻게 보이는지 생각해 보려 합니다. 물론입니다. 비개인 대출의 대출 플랫폼 비즈니스에는 분명히 기회가 있으며, 크리스와 자본시장팀이 그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금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은 확실히 우리의 내구성과 대출에 대한 확신을 이끄는 요소입니다. 예금에 대한 의존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줄어들 가능성이 높으며, 우리의 자본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관한 일련의 결정에 따라 자금 조달 비용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내려갈 가능성이 큽니다. 저는 당신이 자본과 연결되지 않은 수익원을 우리가 계속 추진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매출의 56%가 기술 플랫폼과 금융 서비스 사업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꽤 의미 있게 증가했으며, 당신은 우리의 수익성 라인과 ROE, 그리고 유형 장부가치 성장과 관련된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출 분야에서 구체적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함에 따라 도움이 될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다수의 이니셔티브가 있으며, 이는 우리 재무상태표를 위한 강력한 자금 조달 다각화를 이끄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좋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질문 받아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결과 축하드립니다. 대출 플랫폼 비즈니스에 대해 특히 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적어도 다른 핀테크 대출 업체 중 하나가 최근 기관, 투자자 등 대출 구매자들이 구매 플랫폼을 더 적은 수로 통합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압니다. 이번 분기의 강세가 자금 조달 측면에서 플랫폼의 참여자를 추가한 광범위한 결과였나요? 아니면 기존 파트너들과 상당히 집중된 결과였나요? 어떤 색깔이든 주신다면, 그리고 여러분도 비슷한 것을 보고 계신지 말씀해 주신다면 정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카일. 우리는 우리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기존 파트너뿐만 아니라 새로운 파트너 모두에서 성장을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본 것은 우량 자산으로의 이동 플라이트 투 퀄러티이었으며,
여기서 다수의 기존 파트너들이 우리에게 와서 3분기뿐만 아니라 4분기에도 그들의 약정 규모를 늘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말 마지막 분기에도 지속적인 모멘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새로운 파트너의 성장과 확장된 신용도 확인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전반적인 성장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훌륭한 분기입니다. 저도 대출 플랫폼 비즈니스에 대해 후속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플랫폼에 있는 구매자 수와 향후 4분기 수용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프레임을 짤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또한 아까 크리스가 언급한 기업들이 약정 규모를 어떻게 늘리는지에 대한 과정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레지, 질문의 끝부분이 끊겼지만 기업들이 약정 규모를 늘리는 과정에 대해 물으신 것 같습니다. 플랫폼의 구매자 수와 다음 분기의 수용 능력이 어떠한지에 대한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구매자 수를 공개하지 않을 것입니다. 포트리스 포트러스와 블루 아울 등 몇몇은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플랫폼의 다수의 파트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분기의 수용 능력이 어떠할지에 대해서는 지난 3분기에 타사를 대신해 34억 달러의 대출 실행을 했으며 4분기로 가면서 그것이 계속 성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기업들이 약정 규모를 늘리는 과정에 대해서는 보통 분기 중에 찾아옵니다. 만약 그들이 여유 수용 능력이나 추가 대출에 대한 수요가 있고 우리가 분기 말까지 충족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언급된 더 높은 품질로의 통합 행동은 우리가 그 파트너들로부터 본 활동을 바탕으로 혜택을 받고 있다고 확실히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질문 감사합니다. 확실히 좋은 트렌드네요. 앤서니, 우리가 투자 주기에 어디에 있는지 상기시켜 주실 수 있을까요? 단순히 마케팅이나 퍼포먼스, 마케팅, 브랜딩 같은 것들뿐만 아니라 역량 측면에서요. 조만간 기술 플랫폼에 새로운 고객들을 온보딩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고 파트너십을 맺든 자체적으로 하든 이제 크립토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투자 주기에 어디에 있는지 프레임을 짜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투자하고 싶지만 성장을 추구하면서도 수익성과 좋은 수익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치 없는 성장을 쫓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정하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한 게이팅 팩터는 최소 30%의 증분, EBITDA 마진을 갖는 것입니다. 제가 최소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는 비즈니스가 기대치에 비해 잘 되면 한 분기 내에 다시 지출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채용을 가속화할 수는 있지만 그것은 사실 단기 분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음 분기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우리는 2025년에 연초에 설정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을 채용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강력한 매출 성장과 정말 강력한 증분 수익성을 모두 이끌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30% 증분 마진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달러를 쓰고 싶습니다. 항상 그렇게 하는 것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 30% 증분 마진은 우리의 성장이 약 15% 아래로 떨어지는 것을 보기 전까지는 표준이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그 이상으로 성장하는 한 매출을 최대한 크게 만들기 위해 비즈니스에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지출을 늦추고 마진 확장을 이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30% 증분 EBITDA 마진에 비해 초과 달성하지 않는 한 마진 확장을 주도하는 모드에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분야는 기존 제품들을 계속 반복 개선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기존 제품의 5가지 요소인 빠른 선택, 콘텐츠, 편의성에 집중하고 있으며 그것들이 함께 더 나아지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SOFI 플러스와 같이 투자를 늘릴 새로운 제품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거둔 진전에 정말 기쁩니다. SOFI 플러스에는 가치와 관련하여 추가할 것들이 더 있을 것입니다. 그중 하나가 스마트 카드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어떤 카드보다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음식에서 5%와 같은 높은 보상을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높은 이자 또는 가장 높은 APY를 제공할 것입니다. 그에 더해 신용점수를 쌓을 수도 있고 거래 전후로 잠재적으로 대출을 받기 위해 우리와의 관계를 사용할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회원들이 제품을 어떻게 사용하고 싶어 하는지 학습함에 따라 출시 후에도 계속 진화하는 기능 세트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원하는 스마트한 것들에 집중하고 그것이 모든 것의 최고를 갖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통화 중에 캐시 코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이 버는 것보다 적게 쓰고 나머지를 투자하도록 돕는 다수의 AI 이니셔티브가 있습니다. 투자 부분 외에도 우리가 전달할 수 있는 독특한 공식입니다. 우리의 크립토 매수, 매도, 보유에 대해 흥미로운 점 중 하나는 우리가 이 제품을 출시하는 방식이 꽤 참신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누군가 SOFI 머니 계좌가 없다면 계좌를 개설할 것입니다. 그들은 그 SOFI 머니 계좌에 자금을 입금하고 모든 구매는 그 SOFI 머니 계좌에서 인출됩니다. 그것의 혜택이 무엇일까요? 그 SOFI 머니 계좌는 FDIC 보험이 적용되며 우리는 회원들이 선택할 경우 25만 달러가 아닌 최대 200만 달러까지 추가 보험을 더했습니다. 따라서 누군가는 자신의 자금을 보관하는 FDIC 보험 가입 은행 계좌를 가질 수 있고 암호화폐를 원활하게 구매할 수 있으며 돈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한 법인에서 다음 법인으로 원활하게 이동합니다. 매우 효율적인 프로세스이며 저는 이것이 매우 차별화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우리는 매수, 매도, 보유 크립토를 제공하는 첫 번째 은행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통화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언급했습니다. 우리가 출시할 계획인 SOFI USD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매일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1금융권 은행이라는 독특한 장점이 있습니다. 제가 무슨 뜻으로 말하는 걸까요? 우리가 1금융권 보험 가입 예금 기관이기 때문에 우리는 스테이블 코인의 예비금을 연준 패드에 예치하고 연방 기금 금리를 벌어들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신용 리스크 제로, 유동성 리스크 제로입니다. 미국에서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는 스테이블 코인 제공업체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매우 차별화되어 있으며 정말 기대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다수의 다른 응용 분야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예비금에서 벌어들이는 연방기금 금리가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도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은 기업들이 판매 시점에서 우리의 결제를 수락하도록 하는데 제공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른 생태계 파트너들에게 많은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여 그들이 1금융권 국가 라이선스 은행이 아닌 곳보다 우리와 파트너를 맺고 싶어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30% 증분 EBITDA 마진까지 가능한 한 많이 투자하고 성장이 둔화될 때까지 높은 수준의 성장을 유지한 다음 수익성을 주도할 것입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인 대출 사업의 경쟁 역학에 대해 조금 여쭙고 싶습니다. 당신의 가까운 경쟁자 중 한 곳이 대형 은행에 인수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첫째, 그런 일이 발생하면 비즈니스가 더 나은 경쟁 역학을 갖게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그에 대해 조금 말씀해 주시고 더 자본 효율적 캐피털 라이트로 변하는 것에 대해서도 언급해 주셨는데 그중 얼마나 많은 부분이 개인 대출 사업에서 나오는지, 즉 당신의 재무상태표를 위해 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대출 플랫폼 측면에서 비례적으로 더 많이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개인 대출 PL 경쟁 측면에서 저는 일반적으로 경쟁적인 환경이었다고 생각하지만 대형 국책은행이나 우리나라 상위 10대 은행이 아닌 법인들로부터의 경쟁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이 제품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이 제품을 제공하지 않는 데에는 많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들의 포트폴리오의 공백이며 우리가 효율적인 비용으로 더 많은 회원을 확보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들이 이 제품을 제공하지 않는 이유는 아마도 그들이 신용카드에서 사람들을 너무 심하게 착취하고 있고 그것이 너무나 훌륭한 ROE 제품이라서 신용카드를 잠식하고 싶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신용카드 사업에서 돈을 버는 방식은 회전결제를 통해서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신용카드는 그 회전결제에 대해 평균 20% 이상의 이자를 부과합니다. 만약 당신이 실제로 프라임 회원이나 슈퍼 프라임 회원에게 그들이 20%를 청구받을 것이라고 말했다면 그들은 절대로 가입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것을 화려한 이름의 카드와 이 모든 혜택 및 높은 보상 뒤에 숨기면 아무도 자신이 받는 높은 이자율을 보지 못하고 어떤 혜택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며 그 보상 포인트들을 쫓습니다. 그러다 한 달 후에 갚을 수 없는 잔액을 갖게 되고 2달 후에 하겠다고 말하지만 어느새 6개월이 지나게 됩니다. 그들은 이제 1만 달러, 1만 5천 달러의 잔액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2030%의 이자를 내고 있습니다.
당신이라면 그들을 12%의 개인 대출로 재융자해 주겠습니까? 아마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우리가 리더십 관점에서 소유하게 될 제품이라고 생각하며 사람들이 20% 이상의 이자를 내고 있을 때 우리에게 와서 12%를 낼 수 있는 이 거대한 잔액들을 계속해서 갉아먹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프라임 및 슈퍼 프라임 고객들입니다. 네, 그리고 자본에 대한 당신의 질문과 개인 대출 사업에서 얼마나 나오는지에 대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분기 전체 개인 대출 실행액이 전년 대비 53% 증가했고 순차적으로는 7% 증가하여 75억 달러라는 기록을 세웠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용박스내 전체 무담보 대출의 약 15%인 우리의 현재 시장 점유율을 고려할 때 전반적인 잠식에 대해 많이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앤서니가 언급했듯이 미결제 신용카드 부채의 표면조차 긁지 못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출 플랫폼 비즈니스 LPB 측면에서 정말 좋은 모멘텀을 보고 있으며 우리가 편안하고 만족하는 속도로 재무상태표에 대출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분기에 우리는 약 27억 달러의 개인 대출을 재무상태표에 추가했는데 이는 우리에게 좋은 건강한 속도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학자금 대출 기회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명백히 당신은 금리 환경과 함께 더 나은 곳으로 이동하는 전망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현 정부의 일부 조치들이 어떻게 더 나은 환경을 이끌고 있는지에 대해 조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것이 소위 말하는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든 몇 주 전 정부가 1.7조 달러의 잔액 중 일부를 매각하는 것을 탐색하고 있다는 헤드라인이 있었는데 이는 여러분에게 꽤 흥미로워 보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직접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만약 그럴 수 없다면 더 넓게 보아 그것이 시장에 무엇을 의미하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저는 그 모든 것이 SOFI에게 매우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런 결정들이 내려진다면 우리는 그로부터 혜택을 볼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매물로 나온 자산들을 살핍니다. 만약 정부가 학자금 대출 포트폴리오를 매각하기로 결정한다면 우리는 절대적으로 그것을 깊이 파고들 것입니다. 그것은 훌륭한 고객 획득 도구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자산 포트폴리오에서 상당한 이익을 낼 수 있다는 사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누군가가 대학이나 대학원, 비즈니스 스쿨, 메디컬 스쿨 또는 로스쿨에 가기 위해 빌릴 수 있는 금액을 줄일 가능성과 관련하여 우리가 그 구멍을 채우기 위해 그곳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회원들이 그들의 야망을 실현할 수 있도록 재정적 독립을 달성하는 것을 돕고 싶습니다. 대학 학비를 지불하고 집값을 지불하는 것은 그들이 내리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결정이며 우리는 그들이 내리는 모든 주요 결정에 함께해야 합니다. 그래서 연방정부가 제공하지 않는 솔루션이 필요하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곳에 있을 것이며 그것 또한 훌륭한 비즈니스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제약 중 대출 비즈니스는 매우 수익성이 높은 비즈니스입니다. 그것은 매우 매력적이며 학자금 대출 제용자보다 더 많은 일을 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을 것입니다. 그것은 더 높은 이자율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의 신용에 의해 뒷받침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정말로 대학 교육을 받음으로써 얻는 혜택을 갚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것 또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저는 기술적 관점인 AI에서 우리의 교육 시스템과 변화하는 니즈에 대해 더 넓게 생각해보면 새로운 졸업생들이 진입할 전문적인 환경에 더 적합한 4년제 유형의 경험을 벗어난 새로운 유형의 대출이 학자금 대출 관점에서 생겨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가 하고 있는 일과 기술이 대졸자 채용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실제로 어떤 혁신을 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시다시피 SOFI에게 이번 분기는 다사다난한 분기였으며 우리는 2025년을 마무리하고 2026년으로 향하면서 에너지가 넘칩니다. 오늘의 결과는 우리 팀이 지난 8년 동안 끊임없이 구축해온 토대의 내구성을 반영합니다. 오늘 이전에는 명확하지 않았다면 이제는 우리의 결과가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의 디지털 플랫폼에서 당신의 모든 금융 요구를 충족하는 원스톱 샵이 되었음을 입증했다고 말해도 안전할 것 같습니다. 다른 많은 이들이 이 전략을 달성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왔지만 현재까지 그 누구도 우리가 가진 제품의 폭이나 운영의 복잡성에 근접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수익 규모, 우리가 창출하고 있는 수익성, 그리고 우리 제품 포트폴리오 전반에 걸친 수익의 내구성과 광범위한 다각화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러한 성공은 우리가 펼쳐지는 두 가지 기술 슈퍼사이클로부터 혜택을 받고 전통적인 금융회사에서 핀테크 회사로의 강력한 섹터 전환을 전 세계적으로 지속할 수 있는 최상의 위치에 있게 합니다. 요컨대 저는 우리의 전략과 실행이 우리의 지속 가능한 경쟁 우위를 최고의 고객, 생애 가치와 함께 계속해서 전달할 것이며 우리가 그 과정에서 선두를 유지할 수 있도록 투자를 가속화할 것이라고 그 어느 때보다 확신합니다. 우리는 SOFI 웨이에 의해 계속 인도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창업자, 문제 해결사, 그리고 파트너로서 운영하며 회원들에게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그들의 삶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고 그들을 더 나은, 더 안전한 금융 미래로 이끌 것입니다. 회원의 이익을 위해 행동함으로써 우리는 원스톱샵 플랫폼 전반에 걸쳐 더 깊은 관계를 구축할 것이며 이는 향후 수십 년 동안 주주들에게 지속 가능한 성장과 강력한 수익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통화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분기에 대화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